자, 22번 한번 봅시다. 자,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3이다 라고 일합니다.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인데요. 근 한 개를 줬으니까 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뭡니까? 방정식을 참이되게끔 하는 x의 값이다. 그래서 x에 3을 넣으면 그 등식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x에 3을 넣으면 9 빼기 6a 플러스 5a는 0이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9 나서 a는 9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. 자, 그 다음 24번 연립을 한다라는 겁니다. 연립하면 되지, 맞지? 이거는 그냥 더해봅시다. 한 문자 소호가 기본이니까요. 두 개 더하게 되면 문자 하나가 없어지고 문자 하나만이 남는 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걸 목적으로 해서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x에 5를 넣어주면 이 문제는 뭐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럼 반대로 실수를 하면 개망이죠. 그래서 실수 안 하도록 정확하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답은 6이 되겠습니다. 24번 보겠습니다. 24번은 각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중요한 표현은 선분 AB랑 선분 CD가 뭐하다? 평행하다 라는 것. 그래서 평행하다는 것은 뭐가 생각납니까? 첫 번째 닮음, 두 번째 억각, 동의각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알 수 있는 각들을 다 표시하겠습니다. 여기가 각이 52도죠. 그러면 이렇게 쭉 Z자 모양 만들면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52도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 X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X가 들어간 도형을 집중하시면 되겠죠. 근데 여기 사각형의 정보가 이미 많아요. 여기 각 알고 여기 각 알아요. 그 다음 방금 이게 52도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각은 128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요 사각형 내각의 합 128 더하기 72는 일단 200 플러스 여기 48 그 다음 나머지 한각 x 더하면 360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됐나요? 참고로 생각나는 김에 설명하겠습니다. 문제 너무 쉬웠어가지고 따로 부가적인 설명 좀 해주면요.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내각의 합 공식은 2분의 180 곱하기 n-2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. n각형의 내각의 합. 그다음 참고로 n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항상 360도입니다. 외곽의 크기 합은 항상 360도야. 그다음 또 n각형의 대각선 개수 2분의 n 빼기 3입니다. 알겠죠? n각형의 대각선 개수 공식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놔야겠죠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너희한테 너무 쉽죠.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앞으로 칠 거고 내신 문제도 중등 내신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. 주어진 도형을 어떻게 파헤쳐 나가고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형에 혹은 어떤 조건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단순히 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됐죠? 자, 그럼 이거는 248도고요. 넘어가게 되면 x는 112도인가요? 네,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6번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이거는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건 평균이죠. 평균은 너무 쉬워요. 그렇죠? 자료값들 다 더하고 나서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8분의가 됩니다. 그 다음 다 더합니다. 이거 두 개 더하면 14. 이건 19가 되겠네요. 4개까지 다 더하면.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33이 되는 거고. 33 더하기 A 더하기 B가 평균이겠죠. 그게 6이더라. 그럼 양변에 8을 곱하게 되면 48이 되고 33을 이렇게 넘기면 A 더하기 B는 15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최빈값, 제일 많이 나온 값, 중앙값,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순서대로 크기 순서를 놔둘 겁니다. 일단 뭐 A와 B는 좀 제외하고 널찍하게 1, 4, 5, 6, 8, 9 6개, 7개 맞죠?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6개의 수만 보면 최빈 값은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참고로 1, 1, 2, 3, 4, 5 얘가 최빈 값이죠. 1, 1, 2, 2, 3, 4, 5 최빈 값은 1과 2 두 개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또 1, 1, 1, 1, 2, 2, 3, 3, 4 이렇게 나오면
최빈값은 1, 2, 3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1, 1, 2, 2, 3, 3, 4, 4 모든 놈들이 개수가 다 두 개지. 그러면 최빈값은 없습니다. 이런 거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6개의 수들만 딱 바라보면 최빈값은 없어요. 그럼 A와 B 둘 중 하나는 이거 적어도 하나는 이제 똑같은 값을 중복으로 가져줘야 최빈값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. 그 다음 중앙값이 6.5가 돼요. 총 8개의 수지 않습니까? 맞죠? 짝수기 아니겠습니까? 짝수계다라고 하면 하나, 둘,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 이렇게 8개 있는 상태에서 중앙값은 가운데 거, 제일 가운데 거 2개의 평균이 중앙값이 됩니다. 여기선 좀 아쉽게도 A와 B와 C가 자연수다란 말이 없으니까 뭐 감히 뭐 중앙값을 뭐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좀 몇 개 좀 찍어보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. A 더하기 B가 15인 상황, 그 다음에 최빈값이 한 개가 존재해야 되는 상황, 그 다음에 중앙값이 6.5가 돼야 되는 그 상황을 빗대어서 A와 B 값을 조금 예상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봅시다. 가운데를 일단 쭉 자릅니다. 가운데를 자르고 만약에 A와 B가 모두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A가 B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사실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. 다 작다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저는 예를 들 거고요. 예가 아니라 확정을 지을 겁니다. 어차피 A가 큰지 B가 큰지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니까. 그러면 A와 B가 모두 다 이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입니다. 크기수로 나타냈을 때 1, 4, 5, 그 다음에 6, 8, 9, 그럼 A와 B가 여기 이쪽에 이쯤에 있는 거죠. 그러면 중앙값은 누구랑 평균을 내야 되냐를 생각해 봅시다. 잘 봐. 중앙값이란 것은 두 개를 더해서 6.5가 돼야 돼. 근데 이 A와 B가 모두 다 6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이게 될 수 없죠. 첫 번째. 그 다음 중앙값은 안 됩니다. 중앙값은 6.5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A와 B는 모두 다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더 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6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둘 다 마찬가지로 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A와 B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. 즉, 둘 다 6 이상인 수들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. 그러면 중앙값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? 한번 해볼까요? 1, 4, 5. A와 B가 모두 6 이상이라고 나는 했어. 그러면 6, A와 B, 그 다음 8, 9 뭐 이렇게 있겠죠. 그러면 중앙값은 6과 누구랑 더해야 돼? 6과 7을 더해야 되는 거죠. 그럼 둘 중 한 개가 7해야지 중앙값이 6.5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A가 7이고 B가 뭐면 돼? B가 8이면 되겠네요. 맞죠? 그럼 문제 조건을 만족하네요. 그냥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A와 B가 여기 모두 있습니다라고 예를 들었어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앙값을 먼저 생각했을 때 6과 7이 돼야 중앙값이 6.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가 15니까 나머지 한 수가 8이 돼줘야 되는데 최빈값이 8이 나오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 6.5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. 그럼 다 만족하네요. 맞죠? 그럼 답을 찾아버린 것 같아요. 일단 A와 B에 더한 거는 15인 걸 원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C 값은 뭐다? 최빈 값이 8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럼 최종 답은 23이 되는 것 같아요. 에헤이. 자,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. 세 번째 케이스 뭡니까?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A가 한 개 여기 있고 B가 여기 한 개 있다는 거. 맞지? 그러면 중앙값은 어떻게 더합니까? 요쪽에 있는 한 개, 요쪽에서 제일 큰 놈 한 개와 요쪽에 있는 제일 작은 놈의 한 개를 두 개 더해서 평균 낸 게 이제 6.5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기 있는 수 중 제일 작은 거, 여기 있는 수 중 제일 큰 거를 누구로 해야 되냐? A가 만약에 6보다 뭐 5보다 좀 크다라고 얘가 제일 크다라고 합시다. A를 제일 크다라고 합시다. A를 제일 크다라고 할게요. 그다음 이 중에서 6이 제일 작다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A와 6의 평균이 뭐가 돼주자? 6.5가 돼주자. 근데 불가능하죠. 그다음 A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작다라고 해도 두 개 더한 건 이미 75예요. 그럼 평균 내면 7.5니까 중간값은 안 나옵니다. 그다음 요 놈에서 이 기준으로 5가 제일 크다라고 합시다. 5가 제일 크다라고 해요. 그럼 제일 작은 값이 B든 6이든 뭐든 간에 중앙값은 절대로 6.5가 나오지 않습니다.
알겠죠?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좀 찍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답은 23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27번 보면 요렇게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저 조그맣게 직사각형을 잘라냈다라고 합니다. 그 다음 거기 안에 빈틈없이 종이를 붙여요. 정사각형 모양에.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이 딱 겹치지 않게 붙였는데 남는 공간도 없어야 된답니다.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여기 가로기랑 여기 세로기랑 똑같지 않습니까? 그거 키포인트 첫 번째. 그 다음 종이의 개수가 뭐가 되게끔? 최소가 되게끔. 종이, 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최소가 되려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됩니까? 최대가 돼야 됩니다. 변의 길이가 최대값이 돼줘야 붙이는 종이의 개수는 최소값이 되겠죠. 아, 오케이. 일단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여기에 애매한 모양의 도형 안에 정사각형을 빈틈없이 그리고 남는 거 없이 정사각형 종이가 잘려지는 거 없이 정확하게 맞 들어가야 돼. 맞죠? 남는 거 없이 겹치지 않게끔 딱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.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자. 정사각형 모양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계속 여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. 그러면 여기 딱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? 딱 여기 딱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? 그러면 여기 길이 이 90이라는 거를 딱 정확하게 등분해 줘야 돼. 알겠니? 여기 90cm라는 이 길이를 정확하게 등분해 줘야 돼. 그렇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x가 될 수 있는 것은 90의 약수야.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? 요가 72cm인데 똑같이 한 변의 길이 x인 정사각형이 딱딱딱 붙을 거 아이가? 그러면 딱 남는 거 없이 딱 들어가야 되겠지. 그러면 72cm를 정확하게 등분할 수 있는 값이어야 돼. 한 변 x는 말이야. 그래서 x는 또 동시에 72의 약수가 돼줘야 됩니다. 또 말이야.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. 여기도 딱딱 붙여서 따다다 맞는 거 없이 딱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. 그럼 또 x라는 길이는 120cm를 정확하게 등분해야 돼. 그래서 120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건 확실하다고. 그럼 또 마지막 뭐 남았냐? 150cm 남았죠. 요 길이도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딱 채워가지고 빈틈없이 정확하게 채워가지고 맞아야 돼. 그렇기 때문에 150을 정확하게 등분할 수 있는 값, 즉 150의 약수를 만족해야 되겠죠. 그럼 그렇다면 x란 길이는 90, 72, 120, 150을 다 똑같이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니까 약수 개념이 되는 거고 4개의 수의 공약수를 찾아주면 돼. 그리고 그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야 돼. 왜? 공약수 자체가 한 변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제일 최대가 되기를 찾고 있는 거야. 그래야 종이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. 자, 그러면 90, 72, 120, 150 이거를 한 번에 최대 공약수 찾겠습니다. 일단 대놓고 약분이 되는 건 2가 되겠죠. 45, 36, 그 다음에 60, 75.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되는 건 뭡니까? 3이죠. 그럼 얘는 15, 12, 20, 그 다음에 25. 또 동시에 되는 건 안 되네요. 끝이네요. 지금 최소공배수 찾는 게 아니니까요.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끝입니다. 즉 한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정사각형 한 길이가 될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6cm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. 됐나요? 네, 좋아요.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6cm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정사각형 종이의 개수를 찾는 게 목적인가? 네, 맞죠? 그러면 이것도 뭐 쉽습니다. 이렇게 확실하게 직사각형이 보이도록 잘라볼까요? 그러면 여기 길이가 90이잖아요.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뭐였어요? 6cm였죠? 그러면 가로에는 몇 개가 채워집니까? 90을 6으로 나눴을 때 15개가 채워진 거죠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넷 했을 때 이게 15개다라는 거죠. 한 줄에. 그 다음 요 길이 120을 또 6으로 나누게 되면 딱 20이지. 즉 이 높이는 몇 개가 채워진다? 20개가 채워지는 거야. 그러면 1층에 15개 근데 그게 총 20개 층이 있으니까 이 직사각형에 들어갈 정사각형의 개수는 종이의 개수는 15 곱하기 20 300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 남아있는 이 도형에서 똑같은 짓거리를 또 하시면 되는 거죠. 여기 길이가 60cm인데
한 변의 길이가 6이 되게끔 이제 정사각형 조형이는 총 몇 장? 60 나누기 6 10장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밑으로 이게 72cm 72cm는 6으로 나눴을 때 12개 층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한 층에 10개 그게 12개 층 120개가 되겠죠. 여긴 120장이 되는 거다.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와 여기 모든 종이를 합쳤을 때는 420장이 최종 답이 되는 것이겠죠. 됐죠? 그래서 27번 답은 420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28번까지만 보겠습니다. 자, 소수다라는 거 졸라 큰 힌트니까 별표 치시고요. 그 다음 소수잖아. P와 Q가 소수니까 이거 정수 아닙니까? 더 정확히 말할까? 자연수겠죠. 얘도 자연수겠죠. 그 다음 자연수 n의 개수를 묻고 있지, 말하고 있지, 말해주고 있죠. 그럼 이 공식을 알아야겠죠. 알파와 베타가 모두 다 정수다라는 상황에서 x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정수 x 찾는 거. 쌤 영상에서 좀 많이 이런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정수 x 찾는 거는 뒤에서 앞에 거 빼, 그리고 등호가 둘 다 빠져 있으니까 뭔가 적은 느낌. 빼기 1 해줘. 그 다음에 둘 중 하나만 이렇게 등호가 붙어 있어. 그러면 그냥 뒤에서 앞에 거 빼기. 이게 개수야. 그 다음 둘 다 등호가 붙어 있으면 뭔가 많은 느낌.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플러스 1. 뭔가 많은 느낌. 그러면 얘도 자연수, 얘도 자연수니까 요 부등식에서 자연수 n의 개수는 등호 한 개만 붙어 있네. 그러면 뒤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이게 n의 개수가 되고 그게 308이라는 거. 그러면 PQ로 묶어냈을 때 Q 빼기 P인가요? 네. 그게 308이다. 그러면 P 곱하기 Q 곱하기 Q 빼기 P 이게 308이라며. 근데 이거 소수고 이것도 소수잖아. 그러면 소수와 어떤 소수가 일 수도 있고 소수 아닐 수도 있는 이 수를 곱해서 308이 되는 거? 그럼 308을 소인수분해서 곱해서 308 되는 게 뭔데?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308 요 놈은 2 곱하기 소인수분 하겠습니다. 그냥 2 154 2 77 끝났네. 2에 2승 곱하기 7 곱하기 11입니다. 그러면 가장 유력한 건 뭐야? 문제에서 소수다라고 한 건 졸라 큰 힌트를 했지. 왜?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. 수학상에서 나옵니다. 여기는 뭐 중등 거긴 하지만 수학상에서 부정방정식을 배워요. 해가 많아. 해가 한계가 정해지지 않아.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찾아야 될 문자가 두 개다? 그러면 식은 적어도 두 개가 나와야 돼. 근데 식 하나밖에 안 주고 문자는 두 개 사용했다?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. 알겠니? 그럼 이런 부정방정식에서 이런 P와 Q가 소수라더라. 즉 자연수라더라. 이런 힌트가 있으면 엄청나게 큰 힌트가 되는 겁니다. 곱해서 308이 되는 걸 찍을 수 있으니까. 알겠나? 자, 그러면 이 곱해서 308이 되는 그 수 중에서, 즉 소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 중에선 2와 7과 11밖에 없습니다. 즉 P와 Q가 될 수 있는 후보는 2와 7과 11이야. 근데 사실 여기가 7이고 요가 11이고 그럼 Q가 11 빼기 P가 7 이렇게 되면 딱 7 곱하기 11 곱하기 4 7 곱하기 11 곱하기 4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? 뭐 굳이 케이스 나눠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. 그 외에는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 외에 어떻게든 P가 2가 되든 Q가 2가 되든 해도 안 돼요. 그래서 이것만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답은 18이 되는 거겠죠.